예, KT와 함께하는 최신 보안 패러다임 및 준비, 그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T에서 정보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용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T와 함께하는 정보보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주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례를 통해서 그 유형별로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션은 이러한 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최신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사례별로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와닿았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시스코에서 저희하고 오래된 파트너십을 갖다 맺고 있는 시스코의 어, 윤 부장님께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시스코의 윤재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을 KT에서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KT 온라인 세미나의 그 이름이 KT와 함께하는 그 보안 패러다임 및 준비죠. 예, 저희 보안에서도 사실 이 패러다임이란 용어가 되게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패러다임이란 용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제가 그 최근 보안 트렌드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 박사가 개념을 정리한 이론이죠.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선입견을 저희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생성되고 생성된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전된 패러다임은 언젠간 쇠퇴하고 이 쇠퇴한 패러다임은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네 단계를 토마스 쿤 박사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들, 보안 업계에서는 사실 어떠한 악성 코드가 처음에 생성되고 그게 한동안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쇠퇴하고 마지막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서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가장 주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 코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악성 코드들은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고 또는 쇠퇴되고 있는 악성 코드도 있고 대체되는 악성 코드들도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주제와 함께 오늘 보안 위협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성 코드인데요. 예, 이모텟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가 그 발견이 돼서 사회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언론에서는 상당한 뉴스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대표적인 게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 악성 코드일 텐데요. 그렇지 않은 악성 코드도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진 않는데 암암리에 되게 조용히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고 있는 악성 코드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악성 코드들은 상당히 되게 조용히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했을 때 되게 큰 피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모텟이라는 악성 코드가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악성 코드입니다. 최초의 금융정보 해킹으로 어, 나타났던 이모텟은요, 지금 현재는 악성 코드들을 유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로 진화를 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워너크라이에 대한 뭐 언론에서 발표가 있을 때 사실 이모텟은 되게 암암리에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이모텟을 이용해서 많은 악성 코드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모텟이라는 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이모텟을 통해서 유포된 악성 코드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든지 사용자의 컴퓨터들을 장악한다든지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이런 여러 형태의 악성 코드로 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모텟의 이모텟의 최근 모습을 모듈러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공격을 하는 악성 코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탑재하고 있다는 뜻에서 모듈러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상당히 되게 처음의 목적과는 틀리게 많이 진화한 형태의 이모텟 악성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텟은 지금 현재 악성 코드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일으키고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악성 코드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IoT에 관련된 해킹입니다. 최근에 뭐 가정집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뭐 강아지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IoT는 사실 많은 라우터 또는 IP 카메라를 공격하는 악성 코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미라이 본넷, 그 미라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죠. 상당히 어, 가정집까지도 되게 위협을 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IoT 세상에 살고 있다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IoT 기계들은 대체적으로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보니까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IoT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IoT 해킹과 관련된 보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MDM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PC보다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상당히 철옹성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앱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앱은 그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상당히 스토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앱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사례는 대부분 탈옥한 휴대폰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앱을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되긴 하는데요. 그 외에는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MDM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이 MDM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친기업적인 그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MDM이 해킹당했을 땐 스마트폰 자체가 완전히 되게 위험한 상태로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DM은 스마트폰의 MDM이 해킹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스코 탈로스라고 하는 보안 조직에서 인도에서의 한 건 정도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 MDM을 통해서 해킹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킹의 그 내용은 상당히 되게 좀 위협적이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됐을 때 우리의 되게 민감한 사진, 동영상, 연락처들이 그냥 고스란히 해커 조직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이 지금은 안전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MDM이 해킹 당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례가 인도에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보안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MDM에 대한 보안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보안 업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들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2, 3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생각외로 랜섬웨어가 금방 시장에서 좀 작아지는 그 공격 형태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커 조직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대가를 받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친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반짝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랜섬웨어 자체는 지금도 많은 피해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사그러졌다 하지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보안 업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전상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이죠. 예,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마이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랜섬웨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그 악성 코드로서의 그 자리를 그 진짜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빼앗은 공격 자체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크립토 마이닝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크립토 마이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사용자의 PC에 악성 코드가 그 들어와서 사용자의 PC를 그냥 채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채굴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해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굴에 동원될 수가 있는데 두 소프트웨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채굴하는 경우는 본인이 동의해서 채굴을 하는 거고요. 어, 원격지 해커에 의해서 크립토 마이닝 공격에 의해서 채굴을 하는 경우는 그 승인 과정이 생략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개인 B2C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이 이 채굴에 동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마이닝 공격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데이터 통신료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서는 꺼놨던 컴퓨터가 출근을 하고 난 후에 스스로 켜져서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크립토 마이닝은 단순히 채굴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제가 없는 동안 나의 디바이스가 채굴에 동원돼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 크립토 마이닝은 분명히 진화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화할까요? 저의 동의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제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채굴용으로만 쓰고 끝날까요? 이모텍과 같이 다른 형태의 피해를 주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보안 업계에서 되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스코 탈로스에서 발표했던 5가지 주요 악성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공격들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는 공격들입니다. 우리가 미래 보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할 때 사실 미래에 대한 불특정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과거를 잘 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악성 코드 이모템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금융정보 해킹하던 악성 코드였는데 지금은 다른 악성 코드를 배달하고 있는 악성 코드로 진화를 했습니다. 과거의 악성 코드들의 동작, 진화하는 형태를 유심히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파악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미래를 대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5가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악성 코드들의 유형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사용자의 정보들을 탈취하는 형태의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망을 공격한다든지 그냥 컴퓨터를 끈다든지 그냥 웹사이트를 변조시킨다든지 하는 되게 좀 장난스럽고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공격이라고 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공격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해커 조직의 목적이 분명하죠. 돈입니다. 돈.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공격해서 몸값 그 어떠한 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한 공격들이 대부분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악성 코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우리는 지금 사용자 컴퓨터에 백신을 설치하고 기업은
사용자 회선 입구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해킹을 막기 위해서 IPS를 설치하고요. 또는 어, 점유하는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디도스 솔루션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박스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들로 과연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솔루션들로만 대응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러한 복잡해진 악성 코드들을 대응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안 쪽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AI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관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박스와 솔루션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의 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질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어떠한 AI 기반의 관제 서비스와 연동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 보안 회사의 가장 큰 트렌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KT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제 발표에서 예, 소리가 자꾸 끊긴다는 있었네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오프라인 자리에서 질문이 있으시네요. 예, 네. 예, 지금 질문은 온라인 쪽에서 나오진 않고요. 지금 오프라인 앞에 있는 청중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방법 상당히 고민이죠. 그래서 많이 백신, 뭐 파이어월, IPS 여러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랜섬웨어를 대응하시고자 하고 또 도입했는데도 랜섬웨어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면 가장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랜섬웨어는 우리 보안 업계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진짜 대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 PC로 들어왔던 요즘 한번 이메일 피싱 받아보신 공격 받아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메일로 저한테 공격에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 예전에는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행 가능한 파일이 첨부되는 게 아니고요. URL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용자는 URL을 클릭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상당히 되게 까다로운 환경에서 악성 코드를 어떤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막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할 수 없는 얘기죠. 보안 업계에서는. 그래서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솔루션들을 잘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용자의 인터넷 그 습관도 되게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백업을 잘 하시는 게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방법일 거라고 이제 지금 보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소리가 조금 끊겨서 강의 내용을 잘 못 들으셔서 그러신지 질문이 예, 온라인 쪽에서는 없으시네요. 온라인 쪽에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요 질문을 주시면 서면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시스템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세션